자, 재량근로제 도입에 대한 얘기래요. 재량근로제라는 거는 출퇴근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 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소정 근로일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또 재량근로제는 노동자에게 어떠한 업무 지시도 사용자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신동원 노무사님. 예,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어려운 질문은 아니거든요. 되게 명확한 거기 때문에 재량근로제는 그 프리랜서 계약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 근로시간 체크를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이거 세부적으로 세세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너와 이제 근로자와 이제 사용자는 엄밀히 말하면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업무 지시 대체적인 건 가능하죠. 사실은 도급 계약에서도 뭐 주일에 보고를 하라라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 아니면은 뭐 사무실에 뭐 들어올 때는 뭐 꼭 뭐 찍고 와라라는 것처럼 뭐 그 시설 지시, 시설 이용에 대한 지시 같은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세세게 뭐 일단위 보고해라 이런 게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연차 출근율은 그냥 소정근로일 전부 원래 80% 이상 뭐 출근하면 연차를 주게 돼 있는데 재량근로제를 도입을 하면 100%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저쪽에 보완 답변 먼저 들어볼까요? 네, 누구 하실 거예요? 보완 답변? 없으시면 질문 듣겠습니다. 먼저 아까 불쑥 제가 질문 드려서 죄송하고요. 개인적인 의견에 있어서 말씀드린 거, 오늘 사실 그 구건서 노무사님 이렇게 뵈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노무사님이라서 좀 반갑게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람 푸셨구나 오늘.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신청하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이 이제 재량근로입니다. 저는 이제 IT 회사에 근무하는 인사팀장입니다. 네. 예, 뭐 농심그룹 IT 회사에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궁금한 부분은 사실 제도 이런 자리가 이제 마련되는 부분이 뭐냐면 가장 큰 게 구속 아니면 벌금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는 그냥 주면 되는데 이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유예 기간을 주고 6개월 기간이란 기간을 가지고 가지만 사실 저도 요즘 잠을 못 자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노무사님들 의견도 지금 다르시단 말이죠. 약간씩 차이도 네. 있으시고. 문제는 감독관이거든요. 그분들이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노동부나 저희 이제 지청에 전화하고 얘기를 하면 잘하고 계시죠? 이렇게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거에 대한 답을 못 준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가 분분하기 때문에 사실 두렵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내년도 1월 1일자 무조건 얘네들이 감독관들이 나와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할 것이냐. 그냥 자기네들도 없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 IT 회사라서 지금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대로 저희가 근무제를 운영을 해서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선택 근무를 운영을 하고 프로젝트성에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이제 재량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재량 근무에 대한 해석에 보면 시행령에 IT, 뭐 방송 이런 쪽 분석 설계하는 업무는 이렇게 해서 재량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나온 이제 노동부 지침에 보면 처음에 나왔던 지침하고 다시 나왔던 지침이 좀 내용이 다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을 보면 IT 분석 설계 이런 업무 중에서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데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는 지시하는 거는 제외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방송도 그런 얘기 제외한다고 써놓고 이번 지침에는 방송의 중에서 뭐 지시에서 뭐 편집하고 카메라를 뭐 하는 사람들은 뭐 제외한다. 이렇게 설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해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제일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희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재량근무라고 하는 게 지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근로자 개인들이거든요. 감독이 나가서 야, 너 이게서 지시 안 했냐 했냐. 분명 위에는 PM이라든지 매니저들은 지시를 안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일을 하려면 지시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 한마디가 다 뭉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여쭙고 싶고요.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그 7월 1일 시행이 되면서 정보통신기술부, 정보통신하고 이런 과기처 이런 쪽에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제가 성함을 갑자기 헷갈렸는데 발의를 하셨습니다. 선택근무제가 사실 우리도 이 IT나 프로젝트 하는성에 있는 회사들은 선택근무제를 1개월 단위가 아니라 지금 김동연 부총리도 탄력근무제를 6개월로 하겠다는 얘기 하셨단 말이죠. 그럼 탄력근로는 실질적으로 그 일반 업종들에 대해서 적용하기는 상당히 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선택근로에 대한 그걸 6개월 단위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제 6개월 단위는 프로젝트성 일들이 보통 1년, 6개월, 1년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하겠다라는 발의를 했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럼 앞으로 과연 그 발의된 법의 내용들이 어떻게 그 변화될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여쭙는데 너무 많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네. 뭐 너무 많이 질문을 하셨어. 기자회견할 때 가장 질문 2개, 3개 하는 사람이 제일 다 이제. 근데 내년부터 이게 인사팀장 입장에서는 구속 아닌 벌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요? 노동법은 그 인사팀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장이 가는 거예요? 사장님이 사장님. 그거를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사장님이 갔네. 거의 자, 좀 질문이 길었는데 좀 짧게 형사처벌에 해서. 관해서만 짧게 제가 변호사업도 겸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형사사건을 많이 하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사람 1년에 한 명 정도? 악질적인 상습 태블 사업주 1년에 한두 명 구속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위반으로 뭐 구속될 수가 없고요. 거의 다 벌금형이 거의 다가 아니라 100% 벌금형입니다. 예. 그래서 그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많이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짧게. 예? 사용자는 사업주, 이제 법인이면 대표이사, 개인 사업자면 그 개인 자체로 봐야 되겠죠. 예. 인사 담당자는 처벌하기 어렵죠. 예. 예, 그걸 좀 제가 보완을 하면 이제 감독관들이 왜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이게 큰 숙제입니다. 감독관들이 종전에는 그 노동법을 전문 과목으로 시험을 보고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전문 과목을 보지 않고 들어온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만 이번에 직렬을 새로 해서 노동법을 보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다 보니까 깊이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몇 개월 받긴 하지만 이런 전문적인 분야가 좀 약하다라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결국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된시어머니잖아요, 그죠? 그 된시어머니가 승질 부리면 참 담당 입장에서는 참 죽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아마 사법제도 문제와 근로감독관 충원 문제와 그리고 근로감독관 제도 개선 문제하고 연결되니까 저희가 답변 드리긴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질문이 뭐 있었죠? 까먹었어요. 제가 이제 그 요지는 가장 큰 요지 네.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IT 분석 설계 네네. 업무에 대해서 해놓고 네. 지침에는 보면 단 이런 개발은 DC에서 개발하는 네네. 경우 예외한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럼 사실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 분석 설계 개발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네. 개발은 자기가 자기 주관적으로 일을 개발하는 건데 그걸 왜 거기다 해석을 했을까라는 게 잘 궁금한데요. 일단은 저도 정확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접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노동부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거 아닐까요? 그 아주 아랫사람 시키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재량근로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연장수당의 기타를 안 주기 위한 그런 편법들이 횡행하고 있지 않나, 그걸 막기 위한 아마 제도적인 보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도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에 지시 감독을 하거나 그다음에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들이야 사실은 자율적으로 쉬거나 왜 막말로 뭐 좀 밖에 나가도 되는데 실제로 일은 다 하는데 재량근로제라는 핑계로 돈을 안 주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아마 나타난 것이라고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보완을 해나가면서 하나씩 맞춰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가 뭐 있었죠?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랬을 때 직원들이 감독관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은 분명히 PM이나 매니저가 지시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우연찮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구체적인 지시냐 아니면 왜 개발이라는 건 포괄적인 지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 개발 계획서에 또는 아니면 포괄적인 업무에 그 우리가 역할을 정할 때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지시는 아니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너 오늘 요걸 개발해. 너 내일까지 뭘 해. 이렇게 하면 그건 구체적인 지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시냐 포괄적인 지시냐에 따라서 조금 그거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감독관도 아마 그 부분은 감안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6개월 우리가 지금 탄력근로 6개월 나왔듯이 선택적 근로를 1개월 단위로 지금 우리가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걸 6개월 단위로 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부분. 발의가 됐다는 얘기죠.
그거는 아마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노동계가 되게 반대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법을 통과시킨다라는 건 정치 행위인데 정치 행위는 노사정이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반대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발의일 뿐이고 결국 이제 탄력적 근로제를 6개월로 늘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는 형성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개월 가지고는 짧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자영업자나 영세업자들의 지금 외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1년까지 가기는 노동계가 워낙 반대하니까 안 될 거고요. 6개월까지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택적 근로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발의됐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지금 통과된다라고는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아주 짧게 보완을 할게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재량근로 대상 업무를 시행령보다 지침에서 축소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죠. 그런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것을 지침은 노동부 행정해석에 불과한 거예요.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 또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까지만 가능한 것이고 노동부가 어떻게 형사처벌 기준을 정하겠어요. 그 수권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침에서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전제 조건이 재량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시 감독을 안 한다는 전제 조건이잖아요. 질문했던 거는 근로자들이 지시 감독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감독관은 결국 재량 근로제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형사처벌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니까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